영의정 심열. 조선 최고 명문가에서 태어나다. 심열은 조선 왕조에서 가장 많은 영의정을 배출한 청송심씨 집안 출신이다. 태조 때 심덕부, 세종 때 심혼, 성종 때 심회, 명종 때 증조부 심연원까지 대대로 영의정을 지낸 최고 명문가였다. 여기에 더해 고모가 명종의 왕비 인순왕후였고 친어머니는 중종의 손녀였다. 왕실과 혈연으로 깊이 얽힌 그야말로 화려한 집안이었다. 백부 심의겸은 동서분당의 서인 영수였고 친아버지 심춘겸은 병조판서를 지냈다. 이 집안은 조부가 부원군이 되고 아버지가 군호를 받을 만큼 왕실 외척으로서의 지위가 탄탄했다. 심열은 이 엄청난 배경 속에서 1569년에 태어났다. 지방관으로 두각을 나타내다. 심열은 1589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593년 임진왜란 중에 문과에 급제했다. 초반에는 중앙의 청요직을 두루 거쳤으나 이후 그의 진짜 역량은 지방행정에서 빛을 발했다. 해주목사 시절 치적이 뛰어나 임금으로부터 옷을 하사받았다. 강화부사로 나갔을 때는 어사가 포상을 청해 또 옷을 받았고 임기가 끝나 돌아올 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비석을 세워 그의 선정을 기렸다. 황해도 관찰사 시절에는 숨겨진 억울함을 밝혀내고 군 병적을 바로잡으며 적폐를 청산했다. 황해도 백성들은 기뻐하며 내거리에 비석을 세웠다. 가장 인상적인 일화는 경상도 관찰사 시절이다. 영남은 땅이 넓고 소송을 좋아하는 풍토로 유명해 다스리기 어렵다는 악명이 높던 곳이었다. 부임 첫날부터 상소와 소송 문서가 구름처럼 쌓여 책상이 넘쳐났고 문서를 처리하는 아전들의 손에 종기가 생길 정도였다. 그런데 심열은 이를 물 흐르듯 막힘없이 처결했다. 늙은 관리들이 혀를 내두르며 신이다라고 칭찬할 정도였다. 그는 5도의 관찰사를 지낼 만큼 외직이 잦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뜻밖의 행운이 된다. 이름까지 바꾼 격동의 광해군 시절. 광해군 시대는 심열에게 복잡한 시간이었다. 당시 유영경의 아들 유열이 1613년 개추곡사에 연루되어 처형되자 같은 열자를 쓰던 심열은 화를 피하기 위해 이름을 심돈으로 바꾸었다. 글자 하나가 목숨을 위협하던 시대였다. 인조반정 이후 유영경이 복권되자 비로소 옛 이름을 되찾았다. 더 큰 오점은 광해군의 임목 대비 패모론에 찬성 의견을 낸 일이었다. 이것은 훗날까지 그를 따라다니는 굴레가 되었다. 또한 함경 감사 시절에는 은쟁반을 만들어 왕에게 올리면서 자기 이름을 새겨 넣는 노골적인 아부를 했다가 두고두고 비루하다는 평을 들었다. 인조반정 후 궁궐 기물을 호조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은쟁반도 발견되어 보는 이들이 낯뜨거워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심열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잦은 외직 근무 덕분이었다. 선조에서 광해로, 광해에서 인조로 넘어가는 격동의 정권. 교체기마다 수많은 중앙 관료들이 처형되거나 귀양갔지만 심열은 마침 지방에 나가 있어 정치적 소용돌이를 비껴갈 수 있었다. 전화위복이었다. 호조판서로 나라 살림을 구하다. 1623년 인조반정 이후 심열의 진가는 재정 분야에서 발휘되었다. 1624년 호조판서에 발탁된 심열은 혼란한 전국 속에 텅 빈 국고를 되살리는 데 집중했다. 사사로운 지출을 차단하고 쌀소금 등 크고 작은 물자의 출납을 직접 점검하니 관리들이 감히 속이지 못했고 창고가 다시 넘쳐났다. 당시 사람들은 인조 중흥 이후 탁지부 호조를 맡은 사람 중 심열을 첫 번째로 꼽는다고 평가했다.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심열은 68세의 나이로 남한산성에서 포위된 상황을 지켜보며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다. 그는 이길 군사도 전략도 무기도 없는데 맹분 논에만 매달리다 나라를 망칠 수 없다며 청나라와 화친할 것을 임금에게 상소했다. 그러나 대사관 김반이 군심을 흔드는 상소를 대중 앞에서 불태우고 당장 귀양 보내라며 강경하게 반발했고 결국 상소는 승정원에서 소각되었다. 역사는 심열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조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왕자를 인질로 보내야 했다. 병자호란 이후 심열은 다시 호조판서로 복귀하여 전란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수습하고 청나라가 요구하는 공물을 마련하는 데 수완을 발휘했다. 1638년에는 청나라의 사신으로 건너가 두 나라가 물물 교환 방식으로 무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백성들이 생필품을 더 싸게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영의정에 오르고 78세에 눈을 감다. 1643년 75세의 나이로 좌의정에 오른 지 2달 만에 영의정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패모론 찬성의 전력은 끝내 지워지지 않아 같은 해 이경여, 유백증 같은 강직한 사류들의 탄핵에 시달렸다. 이듬해 영의정을 사직한 뒤에도 좌의정, 우의정, 판중추부사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위계 순서가 뒤집히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1646년 1월 24일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부음이 전해지자 임금은 3일간 조회와 시장을 거두고 신하를 보내 조문했다. 강화도와 남한산성의 병사들까지 쌀을 모아 부조하고 직접 찾아와 곡한 사람이 수천 명이 넘었다. 백성과 군사 모두 어진 재상이 죽었다며 탄식했다. 시호는 충정. 시와 글씨에도 뛰어났으며 저서로 난파삼국집과 방일주의를 남겼다. 적자 없이 세상을 떠난 심열의 집안은 이후 경종의 첫 왕비인 단이왕후를 배출하며 다시 한번 왕실과 인연을 맺었으나 손자뻘 심유현이 영조 때 영모에 몰려 처형되면서 결국 가문이 기울었다. 500년 넘게 왕실과 얽혀온 청송 심씨의 긴 역사가 그렇게 저물었다.